다음 세션으로 바프 분과에서 리브라 분석 및 무브 데모 시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2월 6기 바프 분과 이번 발표 주제는 리브라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리브라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불리는 무브 데모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일단 앞에 분석 관련된 거는 제가 발표를 맡게 됐고요. 저는 임지원이고 무브 데모 시연은 오영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 분과분들의 설명을 듣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더리움을 처음 접하실 때처럼 그냥 편하게 그냥 지금 딱 가이드 해주는 거라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분과 이거는 이미지 나중에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급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는 7월 23일에 첫 모임으로 리브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분과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디파이랑 이 리브라를 분석하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일 많이 오신 분은 4명이었고요. 지금 발표하는 저희 2분 빼고 혜영님하고 청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4명 그리고 몇 분들 계속 와주시면서 도움 주신 걸로 자료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2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리브라에 대해서 이 리브라가 뭔지 그 다음에 리브라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리브라는 어떻게 설치하고 기본적인 테스트넷에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오영님께서 무브 데모를 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리브라 아시나요? 다들 아시죠? 네, 전 사실 분과 첫 모임에서 리브라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요. 되게 생소했습니다. 아주 그냥 머리 식힐 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달쯤에 비트코인이 저희로 말하면 급락했죠. 그래서 한 400만 원대였고 10월 30일자에는 1000만 원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을 이 비트코인 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 6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떤 커피숍 입장에서 돈을 번다고 느낄 수도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돈을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손해본다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다면 변동성 문제가 있어서 이걸 통화로는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브라는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브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로화처럼 그냥 이거는 커피를 산다고 했을 때 이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을 거다. 자기들만의 약간 디지털 통화로 구축하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1리브라는 1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00원이면 그냥 지금 1,000원 넘지만 6리브라 정도면 꾸준히 커피를 구매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브라를 얘기하고자 하면 6월 18일, 올해 6월 18일에 발행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위키백과에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리브라가 그리는 방향성은 디지털 통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자 하면 이거 리브라를 약간 너무 많이 보여주는 느낌이고 저도 잘 몰라서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변동성 문제와 확장성은 저런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이슈, 이 취지로 리브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리브라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 저희는 제가 개발자라 그런지 이쪽을 좀 더 파보고 싶었고 당연히 리브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메인넷 얘기하는 코어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브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언어가 러스트입니다. 되게 생소하죠. 거의 그 블록체인 플랫폼 자체는 고랭 기지가 좀 많은 편인데 여긴 러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RPC를 사용했습니다. 제이슨 사용하지 않았고 gRPC를 사용한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프로토버프를 사용해서 XML보다는 되게 조그만한 메시지 바이트만으로도 전송할 수 있고 다양하게 서비스 API 추가하기가 쉽고 이제 내부 체크용으로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gRPC를 일단 선정했다고 얘기했고 그럼 저희들이 이제 텐더민트나 다른 요즘은 거의 DPoS잖아요.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여기도 비슷하게 밸리데이터가 되고요. 리브라 BFT 프로토콜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스터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프로토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 특징이 크게 4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너무 안 되는데 일단 저희가 블록을 만들 때 보통 BFT 얘기하면 노드 개수 3F 플러스 1 얘기하잖아요. 최소 4개의 노드. 그래서 제가 4개의 노드를 적어놨습니다. 블록을 만들려고 할 때 프로포저, 블록을 제한하는 노드 3가 이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고요. 다른 노드들이 받게 되면 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적어도 자기 본인을 빼고 나서 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보팅을 받아야지 커밋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커밋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하스터프 기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모든 블록이 계속 그 라운드를 돌면서 생성을 하지만 보팅이 더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라운드를 돌면서 자신들만의 그 3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체인 3개가 연결됐을 때 거기에 있는 정보에 있는 이때까지 인증된 정보를 토대로 블록을 최종적으로 커밋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계속 라운드를 돌면서 블록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그 BFT 알고리즘으로 쓰는 뭐 텐더민트에 들어간 경우에는 프리페어, 뭐 프리보트, 프리보팅, 프리커밋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블록을 제한한 사람이 모든 정보가 올 때까지 약간 멈춰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블록을 만들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보팅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되는 건 아니고 계속 라운드를 돌면서 블록은 확장해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체인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내부의 그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이걸 딱 이미지를 리브라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던 이미지인데 지금도 홈페이지 작업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이 화이트 페이퍼에 적혀있던 내용이 이 부분이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그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내부의 어떤 메커니즘을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스터프 기반으로 컨센서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고 싶은 리브라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해보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처음 접했을 때 테스트넷에 접속하려면 익스플로러도 있을 거고 어떻게 클라이언트 어떻게 붙여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친절하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릴리즈된 단계가 아니라서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테스트넷은 해당 호스트 정보랑 포트로 붙게 되고요. 이건 클라이언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블록을 계속 카피해주고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 그럼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도커로 직접 구성을 해보거나 아니면 러스트에서 카고 빌드라고 해서 저희가 패키지 빌드를 해보는 거죠. 스왑 패키지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에서 구성을 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리더가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 뭐 트랜잭션에 대해서 전달하게 되고 블록을 합의하게 되고 이 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브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소스 인스톨하는 부분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수행하시면 설치가 되고요. 이대로 수행하시면 클라이언트로 붙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근데 이건 테스트넷에 붙는 소스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 소스 컴파일 하셔서 로컬 네트워크로 구성하겠다면 이건 아닌 거고요. 그냥 안내자비로 봤을 때는 테스트넷에 붙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까지 컴파일을 다 하고 이 CLI 테스트넷으로 쉘 스크립트 호출해서 직접적으로 클라이언트로 붙게 됩니다. 저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쉘 스크립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구동이 되는 거고요. 테스트넷으로 붙게 돼서 해당 호스트로 그냥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밸리데이터들이 알아서 합의해주고 리스판스만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처럼 저희가 플로드로 계속 뭔가 블럭이 만들어지는 거를 싱크 받는 게 아니고요. 클라이언트로 구동돼서 정보를 읽게 됩니다. 그럼 진짜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첫 번째 목표는 어카운트를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희가 그 파우셋 서버 같은 민트라는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민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각 어카운트에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 간의 트랜스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테스트넷에서 정말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석세스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영상이라서 영상 틀어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립트 위치에서 그냥 쉘 스크립트를 바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동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붙었을 때 이렇게 리브라가 뜹니다. 커넥션 된 정보가 아까 봤던 호스트랑 포트이고요. 이게 바로 저희가 실행할 때 쓸 수 있는 플래그 정보입니다. 정보는 어카운트, 쿼리, 트랜스퍼 다양하게 종류가 있고요. 저희는 어카운트로 계정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명령어에 보면 어카운트 크리에이트가 있고 리스트가 있고 리커버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리커버나 이런 와이트를 통해서는 클라이언트 저희가 어카운트 생성한 걸 리모닉 파일로 떨궈주고 리모닉 파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는 어카운트 크리에이트로 두 개를 생성해 봤고요. 어카운트 리스트를 통해서 지금 제가 생성한 어카운트 두 개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제가 생성한 어카운트에 인덱스가 붙습니다. 처음에 생성했던 건 0번째 인덱스, 두 번째는 첫 번째 인덱스로 붙겠죠. 그러면 이 인덱스로만으로도 저희가 민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민트로 0번째 어카운트에다 돈을 입금을 해봤고요. 밸런스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로 보면 이제 쿼리 밸런스로 해당 어카운트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지금 8,000 제가 입력을 했는데 들어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인덱스가 아니고 진짜 그냥 어카운트 주소로 입력을 해도 밸런스 체크가 가능합니다. 실제 트랜스퍼를 하고자 할 때는 저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샌더 어드레스, 그 다음에 리시버 어드레스, 그 다음에 얼마 입금해 줄 건지 이 내용을 기입하면 되는데요. 얘도 인덱스로도 다 기입이 가능합니다. 제 로컬에서 만든 거라면요. 0에서 1로 1500을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서밋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쿼리 명령어를 통해서 이 트랜잭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쳤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쿼리 밸런스에 지금 1500이 입금이 돼서 기존 거는 8000에서 빠진 6500이 남고 나머지는 1500이 입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트랜잭션은 로우 트랜잭션에 다 남는데요. 이 페이로드의 트랜잭션의 피어-투-피어 트랜잭션이 지금 딱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쿼리를 통해서 밸런스 체크를 해볼 수 있고요. 영상이 2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거를 저희가 테스트넷 지금 익스플로러가 존재합니다. 근데 되게 자주 리셋이 돼요. 이게 11월 7일자로 다시 리셋된 후에인데요. 제가 이제 어카운트를 직접 조회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바로 트랜스퍼를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위에 6,500 리브라라고만 적혀 있고 아래에는 트랜잭션에 관련된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시면 해당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제가 한번 봐볼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쯤 보내게 됐고 이 타입이 아까 봤던 제가 피어-투-피어 어쩌고 설명했던 트랜잭션 이게 타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설명해 주실 노영님 설명해 주실 무브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걸 만들었을 때 타입으로 아마 분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돈을 입금 받고 싶어서 넣은 거고 이게 P2P가 피어-투-피어로 트랜잭션을 전송했다라는 타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정보들을 다 클릭해보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중국에서 따로 또 익스플로러를 만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 슬라이드에 조회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테스트넷은 너무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럼 사실 저희가 궁금한 건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밸리데이터들이 진짜 합의하는 건지 블럭이 생성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거는 스크립트를 호출하면 클라이언트 하나가 그냥 해당 호스트랑 포트에 붙어서 그냥 결과만 받아오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로컬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다른 밸리데이터들한테 붙여보고 저희가 트랜잭션을 보냈을 때 다른 밸리데이터 노드에 붙는 클라이언트가 조회가 된다면 이 로컬 네트워크에 모든 트랜잭션이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당연히 기본적인 밸리데이터 노드는 4개로 구성을 하고 한쪽에 8000 포트로 붙고 한쪽은 8100 포트로 각 노드에 붙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어카운트 생성하고 이쪽에서도 어카운트를 생성하고 이들 간의 민트와 트랜스퍼를 했을 때 각자 여기서 밸런스 체크를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클라이언트 어카운트의 밸런스가 조회가 되는지 체크해 보려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구성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카고 빌드를 해서 리브라 수완 패키지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커를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커도 되게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1월 날짜로 컴파일을 하고 런을 했는데 잘 수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리브라에서 이슈로 등록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차츰 고쳐 나가겠다, 다시 반영하겠다 해서 저희는 10월 20일자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버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런을 했을 때 잘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네트워크 쪽에서 계속 컴피그가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변경만 해주시면 구동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밸리데이터 노드에 관련된 거를 빌드하고 민트라는 그 파워셋 서버를 따로 빌드를 해서 구동만 해주시면 저희가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좀 손 봐주시면 됩니다. 밸리데이터에서 IP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드미션 컨트롤 호스트라고 적혀 있고 여기는 어드미션 컨트롤 포트라 적혀 있는데요. 아까 전에 보셨던 테스트넷에서 접속하는 IP 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드미션 컨트롤이라고 얘기해 놓은 이유가 이쪽이 gRPC를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이때 IP 포트만 맞춰주시면 되고 저희는 8000번이랑 8100 클라이언트를 붙일 거라서 해당 퍼블리시에 변경을 해서 붙였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하면 밸리데이터 노드의 클라이언트들이 연결될 수 있게 밸리데이터들이 포트를 열어주는 게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이 gRPC를 통해서 저 열려있는 8000번이나 8100 포트로 붙어서 이 어드미션 컨트롤에 바로 붙어서 트랜잭션을 전송하게 됩니다. 당연히 트랜잭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회하고자 하는 명령어도 이 gRPC 여기 해당 열려있는 어드미션 컨트롤의 포트로 붙어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부에 수행하는 로직들이 진짜 트랜잭션이 실제 수행되면서 거쳐가는 로직입니다. 지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미션 컨트롤, 그 다음에 버추얼 머신, 그 다음 멤풀, 컨센셔스, 익스큐션, 스토리지. 대체적으로 보시면 아마 그냥 기본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봐도 대충 알겠다 이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플로우 한번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실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동하는 건데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쉬워요. 도커의 밸리데이터에 빌드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런을 해볼 거고 반대편에서는 민트를 구동해 볼 예정입니다. 구동 순서는 밸리데이터를 먼저 하고 민트를 먼저 그 다음에 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해도 안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밸리데이터 쪽에서 이제 막 구동이 되고 나면 도커 PS로 실제 진짜 떠 있는지 컨테이너가 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리브라 E2이라 적힌 게 저희로 지금 코어가 떠 있는 거고 민트 같은 경우에는 파우셋 서버가 됩니다. 여기 있는 8000번 포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금 가려진 것 같은데요. 8100 포트로 하나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총 4개의 밸리데이터와 파우셋 서버까지 해서 총 4개 플러스 민트까지 5개의 도커 이미지가 컨테이너가 구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2개 붙여볼 예정이라고 했는데 2개를 띄워본 겁니다. 왼쪽에는 8000번 포트로 붙는 건데요. 이거 클라이언트는 도커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카고 빌드에서 진짜 클라이언트, 리브라 클라이언트로 붙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띄울 때도 방법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파우셋
키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도커를 통해서 이미 서버를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애플을 사용해서 서버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 이 포트는 어드미션 컨트롤 포트이고 A는 당연히 호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S는 이제 밸리데이터 셋 파일인데, 저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밸리데이터들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있는 컴피그가 따로 있고, 그 정보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붙으려고 하는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8000번 포트로 붙는 밸리데이터 두 번째. 제가 도커를 로컬로 해놨기 때문에 호스트는 다 똑같고요. 포트는 8000번으로 열려있는 걸로 붙이려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S는 실제 피어 연결된 그 신뢰 가능한 피어들에 대한 정보들, 밸리데이터 정보들. 그 다음에 F는 아까 말했던 파우셋 서버, 민트 서버를 8080 포트로 띄워놨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하고 설정값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8000번 포트로 클라이언트가 직접 붙은 거고요.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그럼 반대편에는 8100 포트로 열려있는 밸리데이터, 다른 네 번째 밸리데이터들한테 직접 붙어보겠습니다. 제가 8000번이라 썼더라고요. 다시 지우고, 네. 이 두 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내가 클라이언트 두 개를 붙이겠다는 게 정상적으로 된 거였고, 각자 어카운트를 생성해봤습니다. 테스트넷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당연히 아무것도 입력한 게 없으니까 밸런스는 0이겠죠. 반대편에서도 밸런스 체크를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제가 민트 명령을 통해서 500 리브라를 입금을 해주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면 이게 진짜 민트가 들어왔는지를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트랜스퍼를 통해서 반대편에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생성한 어카운트에 트랜스퍼가 정상적으로 되고 로컬 네트워크에 트랜잭션이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쿼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내가 보는 트랜잭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이렇게 명령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닝된 정보랑 컨트랙트 이벤트에 대해서 정보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쿼리 밸런스를 통해서 지금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180 트랜스퍼를 리브라를 보냈는데 쿼리 밸런스를 통해서 8100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로고 트랜잭션으로 샌더 보낸 정보랑 시퀀스 넘버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가 만약에 익스플로러를 만들었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체크하기가 더 수월할 텐데 지금 클라이언트만 붙여서 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저희가 그냥 말하듯이 서명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이벤트, 컨트랙트 이벤트는 저희가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벤트가 분리가 됩니다. 샌드 보내는, 페이를 보내는 거, 받는 쪽에서 이벤트가 두 개가 뜨는데요. 이 정보를 보고 싶을 때는 쿼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로컬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트랜잭션이 가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커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진짜 gRPC를 통해서 어떤 API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주 간단하게 트랜잭션을 조회해보고 전 트랜잭션을 발생시켜서 트랜스퍼 설명된 트랜잭션을 전송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지금 제공하는 gRPC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밋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면된 트랜잭션 전용으로 전달할 때는 이 부분을 사용하게 되고요. 조회 전용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이 레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을 조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gRPC로 접속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밋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로우 트랜잭션을 얘기하면서 좀 피어투피어 그 부분을 자세히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페이로드의 프로그램이 아까 봤던 피어투피어 네이밍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로 치면 트랜잭션 스크립트가 되는데요. 뒤에서 이제 오영님이 설명해 주실 무브에서 사용하는 모듈이라는 명이 이 프로그램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여기 집어넣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P2P로 이 프로그램명이 기입이 될 거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무브 컨트랙트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보시던 민트도 여기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커스텀한 그 컨트랙트를 올리게 되면 이게 발행이 정말 정상적으로 됐다면 저희는 트랜잭션을 보내면서 프로그램명에 이 발행된 스마트 컨트랙트 네이밍을 적어주면 구동되면서 그게 맞는지를 검증해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실제 트랜잭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회용인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봤던 것보다 지금 못 보던 두세 개가 더 추가되고 있고, 이게 11월 초였으니까 지금도 계속 추가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조회 관련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되게 미약한 것 같아요. 아직 밸리데이터들이 누가 이 블럭에 대해서 프로포저하고 누가 서명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조회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부 로직은 있지만 아마 API도 뚫리게 되면 계속 추가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추가하시면서 내부적으로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렸고, 실제 트랜잭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트랜잭션을 아까 봤던 로우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고 개인키로 서명하게 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기본적인 트랜잭션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건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하게 되고 그럼 밸리데이터 노드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약간 gRPC 호스트 푸트로 붙게 돼서 전달하게 될 거고, 그럼 밸리데이터 노드는 받게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 보셨던 어드미션 컨트롤에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서명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이 개인키로 서명한 서명에 대한 검증을 하고, 이 서명 검증이 잘 됐다 그러면 이 다음 로직인 VM 버추얼 머신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보셨던 프로그램, 그게 바이트 코드를 그냥 저희가 체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 만드신 거라던가 아니면 민트, P2P, 피어-투-피어 트랜잭션에 대해서 바이트 코드를 돌려보면서 이게 정말 유효한 건지 체크하게 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 석세스가 되면 램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정말 많이들 아시죠? 다 브로드캐스팅 되고요. 다른 밸리데이터 노드들이 받게 될 거고, 이 밸리데이터 노드들은 자기가 프로포저가 되게 되면 이 블럭을 제한하게 될 때가 오면 컨센셔스를 동작하게 됩니다. 이 컨센셔스를 익스큐션 할 때 당연히 VM,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자 검증을 해주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쌓이게 되고 블록을 그 밸리데이터들이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기본 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리브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구조가 되고 어떻게 설치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그쪽에 들어가는 스마트 컨트랙이라 불리는 무브 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오영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